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19번 프린트 ABC에서 13번부터 18번까지의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친구가 B단계에 있기에는 조금 생각하기에 어려웠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풀이 다 적지 않고 중간에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같이 볼까 해요. 자, fx 지금 구간별로 쪼개어져 있는 함수이고요. 냈다 이 복잡하게 생긴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들 보도록 합시다. fx도 아니고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절대값의 최대값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번 조건, 절대값 fx가 어쨌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냥 연속함수라면 절대값 씌운다고 연속이 풀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범위별로 쪼개어져 있기 때문에 이 쪼개어져 있는 마이너스 3과 0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3과 0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냥 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3, 0 적절히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 이렇게 두 개의 절대값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풀어냄으로써 우리는 A와 B에 대한 네 가지의 경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친구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이 친구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순서쌍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알아냈고요. 그래서 가번 조건 다 썼고 이제 나번 조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해서 절대값 f의 최대값이 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양끝점 마이너스 4일 땐 얼마, 1일 땐 얼마인지는 요 위에 있는 함수의 값을 따라가겠죠. 절대값을 씌워도 범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1,3은 무조건 지나는 연속함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3이어야 하는데요. A와 B에 따라서 여기 2차식이 바뀌잖아요. 2차식의 꼭지점의 좌표와 그 값들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A와 B를 좀 체크해 줌으로써 최대값이 3이 되는 것에 위반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렸어요. A와 B의 값에 따라서 접어 올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서 접어 올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A가 4, B가 2인 경우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지금 fx의 모습이고요. 이 친구 접어 올려서 절대값 f 만든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동일선상이에요. 이렇게 동일선상에 찌약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 이 값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형태를 조금 더 진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절대값 f일 거라는 거죠. y는 절대값 f.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최대값이 여전히 3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줘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렇지만 해봅시다. 3분의 10,2일 때는 결국 y는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0x 더하기 2인 상황입니다. x 더하기 3분의 5로 묶어줌으로써 2에서 9분의 25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인데요. 결국 문제는 어디일 거냐면 이 꼭지점입니다. 원래 A와 B의 값에 따라서 이 꼭지점이 결정되잖아요. 이 꼭지점이 가장 낮았을 건데 이 친구 뒤집어 깠을 때 3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9분의 7이죠. 뒤집어 깠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3이고 여기 마이너스 4,2는 변함이 없고 이 점이 마이너스 3분의 5, 9분의 7이 됨으로써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방법을 쓰면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일 때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A와 B가 3분의 8, 마이너스 2인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8x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분의 16 그러니까 배고프냐? 여러분 지금 꼬르륵거립니다. 11시 53분인데요.
지금 뭘 먹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 여전히 마이너스 4,2를 잘 지나고요. 1,3을 잘 지나는 채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쭉 깊이 내려갈 거라는 거죠. 깊이 내려가서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위에다 쓰면 안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얼마요? 마이너스 9분의 34가 된다는 겁니다. 이 y는 f를 통해서 y는 절대값 f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 거냐면 이 마이너스 3분의 9분의 34의 절대값이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됨으로써 최대값이 3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서 삭제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2, 3분의 10,2, 2,-2 이렇게 세 개의 점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각각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을 각각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의 절대값 시중값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 계산을 했을 때 결국 최대값은 3이 되고요.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3배의 라지 m 더하기 스몰 m 하면 결국 9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가번과 나번 조건 그 자체로 어렵게 생긴 건 아닌데 그래프의 개형이랑 연결짓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먼저 가번 조건을 통해서 a와 b의 순서쌍을 만들어내고 나번 조건 절대값 f의 최대값이 3이다 라는 것이 꼭지점의 y값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를 좀 잘 생각해 보는 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경우의 수로 구하는 문제였을 거고요. 이 문제 B단계에 있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 미지수를 처음부터 둬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까를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형이 복잡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못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잘 읽어보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을 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식 ST와 TT라고 했는데 결국 APB와 ABQ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A와 B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A라는 점이 직선을 지나기도 하니까 알파, T가 Y좌표고 B라는 점의 Y좌표 베타, T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임으로 알파는 점 P의 좌표는 알파, 0. 그 다음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점 Q이므로 Y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X좌표만 0으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삼각형 APB의 넓이는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각각 써준다면 밑변은 알파 더하기 T고 높이는 베타 빼기 알파겠네요. 각각의 x좌표의 차이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Q의 넓이는 밑변이 QB, 높이가 QA가 되겠네요. 그렇죠? QA. 그래서 구해보신다면 밑변은 결국 베타밖에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베타 더하기 t에서 알파 더하기 t를 빼준 값입니다. 베타 빼기 알파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ST, TT 나타내보면 이 친구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알파 더하기 t분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와 베타 역시도 t에 관한 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파와 베타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곡선과 직선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줬습니다. 근해 공식을 써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알파와 베타 각각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더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의 4t 빼기 3. 그 다음에 분자는 베타만 딸랑 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루트 4t 빼기 3. 선생님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또는 이거 켤레 어떻게 곱해야 되죠? 잘 보세요. t가 4분의 3보다 큰 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떤 형태냐면
0분의 0 형태 아닙니다. 뭐 하면 되냐면 대입만 잘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줌으로써 값을 계산해 본다면 4분의 3을 쭉 넣으면 루트는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분모, 분자는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4를 곱해주면 2 더하기 3 그리고 분자는 2. 그래서 5분의 2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지금 보기 날렸는데요. 거기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겼고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사실 이런 미지수를 두는 행위들 종종 나옵니다. 쫄지 말고 일단 꼭 미지수를 먼저 두고 문제 해결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감을 먹고 있어요. 선생님 감 악개거든요. 맨날 먹거든. 감 ASMR 한번 시도해. 죄송합니다. 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얼른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늦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나와 있고요. f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x는 우리 함수의 평행 이동의 식에 의거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극한이 제시가 된 상황에서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극한은 1번, 두 번째 극한은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부터 분명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전체 극한 존재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즉 f1의 값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3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도 0분의 0의 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 f1의 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부터 g의 3의 값이 0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분모 g의 3이 나오므로 분모가 0이 됩니다. 전체 상수 k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f1의 값도 0, f3의 값도 0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이용해서 f의 x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계수는 안 붙여줘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gx는 f의 x 빼기 x 자리에 x 빼기 넣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x 빼기 1의 gx, fx 이 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친구들 누구예요? 여기 이 친구들이 문제죠. 그렇지만 x가 1도 아니고 x가 3도 아니었다면 다 약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쁜 식이에요. 어차피 x가 1로 가고 x가 3으로 간다는 얘기 뭘 의미하고 있어요? 1과 3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식에서 1번의 극한으로부터 최종적으로 a의 값이 마이너스 3임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2번의 극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줌으로써 전체 극한의 값 k가 마이너스 4분의 3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번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한 식 써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gx를 범위에 나누어서 한 번에는 fx, 한 번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조건을 꺼내셔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기도 하고 미분 가능하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두 가지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x는 1에서 연속인 상황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값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니까 f1 무조건 존재하겠죠. 주어진 식은 또 0분의 0의 형태이겠습니다. a의 값 마이너스 2가 되고 f1의 값은 2가 될 겁니다. 이 식이 2가 되겠죠. 실제로 여기가 다 2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미분계수를 구해봤어요. 쭉 나오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g는 f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이 식은 f'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자, 이 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식 전체적으로 2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gx 대신에 2를 써준 겁니다. g의 1의 값은 f1이지만 f1도 2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식은 분모가 0으로 가는데요, 선생님? 아니요. 분자는 무조건 0입니다. 0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극한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f'1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fx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서 a값, b값 구해내게 되고 이를 통해 g의 a값은 g의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2 요식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f의 마이너스 2 답은 11. 그래서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레전드 문제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경우를 나눠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나서 일단 문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T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A를 고정시켜 놓고 T를 왔다 갔다, Y절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A가 K일 때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개수를 nk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를 고정시키고 T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GT를 만들 때 GT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알파의 개수를 nk라고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알파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nk라는 것은 뭐냐면 GT의 불연속점의 개수죠. 그러니까 A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GT를 그리고 GT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아서 NK라고 잡기로 한 겁니다. 1부터 10까지 정수점에 대해서 N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fx의 절대값으로 생긴 이 친구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려봤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조금 비스듬하게 접하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에서 싹 접하는 형태, 그 다음에 2,0을 넘어서서 접하는 형태, 이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을 건데 일단 선생님은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요. 2,0에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2,0에서보다 접선이 더 가파르면 모양새가 좀 다를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완만할 때 모양새가 더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0에서 접할 때 A 값을 먼저 확인을 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자, 2,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곡선과 직선 모두 다 2,0 이라는 교점을 가지게 되므로 t의 값을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에 대입해 봤을 때 a가 2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에서의 접선이 y는 2x 빼기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t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일 때 2,0에서 접하고요. 이를 기준으로 이제 t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서 gt의 모양새를 고려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았다면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이었다면 만나지 않겠죠. 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지금 교점 하나입니다. gt의 값이 1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선이 움직였을 때 여전히 교점은 두 개씩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위쪽에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쪽과 이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교점이 세 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쪽에 지금 이 친구가 더 커진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긴 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려지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점, 이 점 뭐 이렇게 두 개씩 만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점은 두 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점은 항상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겹쳐지는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서 교점을 더 안 가지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씩만 지나가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되게 먼 거리에서 바라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지금 접하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지므로 이쪽에서도 두 개씩 만나지 않고 항상 한 점씩만 지나게 됩니다.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교점이 그 이후로는 두 개씩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G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마이너스 3에서만 바뀌고 그 이후로는 항상 두 개 됩니다. 불연속점이 하나란 뜻이죠. 따라서 A가 2일 때, 그러니까 이 NK에서 K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N의 2의 값이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0개였다가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A가 2일 때도 이런 점, 그러니까 2,0보다 더 큰 점 X좌표가 그런 데서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t의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t의 값을 기점으로 해서 GT란 그래프가
두 개였다가 그 점에서 하나, 그 이후로는 빵개. 그러니까 빵개라는 얘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면 항상 교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교점이 0개, 1개, 그 이후로는 다 2개씩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클 때는 다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n의 3의 값도 불연속점 하나, n의 4의 값도 하나, 쭉쭉쭉 가서 내가 구하고 싶은 n이 10일 때도 불연속점의 개수는 하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A가 1일 때를 좀 체크해 보자면 아까 이 2,0에서의 접선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완만하게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지고 그때는 요 빨간색이 아니네요. 여기 있죠? 이때에서 접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여기 접혀 올라간 이 부분에서 접하게 될 겁니다. A가 1일 때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접점을 구하게 된 거죠. 접점 구하는 스킬은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2차 방정식으로 두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t의 값을 a에 관하여 추론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때 2차 식이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가 2분의 a제곱 더하기 4일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안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쪼개보자면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 2,0 지날 때, 2,0 지날 때, 그 다음에 접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경우를 한 번 더 나열을 해드리자면 여기가 2,0 지날 때고 이쪽이 마이너스 2,0 지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가 접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마다 케이스는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실제로는 4개까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틈새로 지나면서 선생님 빨간 선으로 그려볼게요. 빨간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바깥쪽에서 4개. 그래서 교점이 4개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점이 되는 불연속점은 3개가 생기므로 n의 1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쭉 따라갔을 때 결국 n의 1부터 n의 10까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일 때만 3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1개씩 따라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꼭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함수 fx,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번 조건 같은 경우는 fx와 gx 모두 최고차항의 계수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라는 거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은 미분계수를 변형하고 있는 식이죠. 여기 2분의 h,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h 계수 보시고 미분계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3차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나번 조건을 먼저 해석해냄으로써 첫 번째 극한이 2분의 1의 f'x,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g'x가 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의 f'g'이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줌으로써 f' 곱하기 g'이 다음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요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그 다음에 6이란 값에 주목합니다. 자, 사실은 요거 객관식이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얘가 3배고 얘가 2배야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서술형 문제였다면 좀 따져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따지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f'은 실제로 2차식이고 g'은 1차식인 거 일단 인정할 수 있죠. 원래 3차 2차였으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 미분을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의 배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x의 세제곱에서 3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g 같은 경우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였을 겁니다. 정수배였겠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 좀 적어드리면 정수배수의 형태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3의 배수 하나는 2의 배수였기 때문에 6을 3 곱하기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고민을 해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안 되나? 를 봐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f'이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f' 분명히 뭡니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뭘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한 번 더 적어드렸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일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따라서
F'은 2차식을 가지고 오면서 얘를 더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가지고 와야겠죠. 최고차항의 개수 3이고 그 다음에 gx는 2를 가지고 오면서 나머지 1차항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최소값 m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m의 값 구하면 3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G'3의 값을 구하면 4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 첫 번째 미분계수 식 정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들 빼먹지 않고 가는 거, 여기 정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 조건들 뽑아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8번까지 풀면서 19번 프린트 내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ABC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